자, 51번 문제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나왔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도 모델이란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이론에서 지사계, 사계, 사행 이런 식으로 로스만의 모델을 배우신 적이 있는데 지역사회 관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관점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을 문제 해결 가능한 사람으로 본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이게 있었어요. 능력 향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능력 향상, 주민의 능력 향상, 교육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을 문제 해결 가능한 사람으로 보는 것 맞습니다. 능력 향상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지역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답니다. 당연히 4개 사회계획 모델의 전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억압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전제한다. 그러면은 사행. 자, 억압자, 희생자 이런 거 생각나셔야 돼요. 지역사회는 재분배의 필요성이 있다.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사행.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평등이 중요한 단어가 돼요. 사행. 불평등의 문제가 있으니 재분배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1번 문제부터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2번은 사회행동에 대한 어떤 전략들, 전술들에 대한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요. 참고하셔도 됩니다.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압력, 이것을 정치적 압력이라 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자, 정부를 대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정치적 압력 전술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 스킬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적재적소에 압력을 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부 관료와 정치인을 상대로 한 논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압력 전술을 선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정치적 압력 전술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법적 행동이나 사회적 대결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치적 압력과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법적 행동은 법적 전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법적 전술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회적 대결은 시위, 보이콧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52번의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정치적 압력 전술과 법적 전술 이런 것들은 별개니까 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3번 문제는 자원의 소재를 알려주는 중개자의 역할에서 나아가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생각나십니까? 네, 옹호자죠. 옹호자. 주민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옹호자입니다. 지도력과 자원을 제공하며 그의 전문적 역량을 오로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옹호자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뭡니까? 네, 사행이죠. 사행, 사회행동 모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옹호자와 사회행동 모델을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53번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또 사례도 풀 수가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들어갑니다. 54번 문제는 다음 보기와 연관되는 것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에도 역사 문제가 하나 출제될 수 있는데요. 자, 역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대인 사회 서비스 조직과 책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가족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 서비스 부설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지방행정에 그런 것들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점이 중요해요. 첫 번째 점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요. 1960년 후반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의 중요한 정책적 근거가 되었고 두 번째 줄 지역사회 보호의 실질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 두 번째 점은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역사회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에 따른 정책 이념의 변화는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정책 변화를 수반하였다. 세 번째는 굳이 여러분들이 유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철저하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보고서입니다.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보고서가 되는데 지역사회 기초에서 여기가 이제 결정적이에요. 가족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 서비스 부설 창설 제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까 이게 바로 C범 리포트라고 하는 C범 보고서입니다. C범 보고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고요. 우리가 시아버그라고 외웠었죠. 생각나셔야 됩니다. 시하버그, 하버트, 시아버그죠. 시아버그, 버클레이 보고서, 그 다음에 그리피스 보고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버트 보고서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비공식적인 보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라는 책명으로 발간된 보고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클레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로의 이양,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지방 분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아버그는 순서입니다. 보고서가 출연한 순서, 시아버그까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을 참고하시고 이론에서 제가 서브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5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5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 네트워크, 즉 연계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의 복지 대상자와 자원체계 간의 연계 형태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연계망에 많은 자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의 결속력 제고를 통한 기능과 역할의 확대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는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직적 운영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이란 자체는 수평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인 운영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게 좋습니다.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ing를 붙였네요. 따라서 이것은 네트워크의 동적 개념이다. 동적 차원의 개념이 네트워킹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55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마 정답률이 거의 90%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 5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6번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아주 장황하게 해설을 달아드렸는데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렸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조직화, 개발, 계획, 변화 전략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벌써 틀렸죠. 미국이란 나라가 왜 공공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입니까? 미국은 민간 주도형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러면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실천 활동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호 모델이 중요한 실천 모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영국이란 나라입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바로 지역사회 보호 모델이 중요한 실천 모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아닙니다. 3번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발달 과정을 보면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 경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은 5번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보다 더 세분화되고 있어요. 단일한 유형이 아닙니다. 단일한 유형이 아니라 세분화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는 바로 신자유주의 확산과 경쟁의 원리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많은 민간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등장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가 됐죠. 경쟁의 원리도 강화되었고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56번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징인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미국과 영국의 차이점을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7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중심 목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57번 문제는 별표 쳐주시고요. 과업 중심 목표, 관계 중심 목표, 관계 중심 목표, 과업 중심 목표가 나왔습니다. 자, 로스만이라는 학자는
과정과 과업을 제시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던햄이란 학자는 세 가지 과정, 과업, 관계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중심 목표를 이야기한 사람은 던햄이다. 이렇게 크게 보고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이 키워드가 되네요. 그렇죠. 문제 해결. 그러면 문제 해결하면 사계 무슨 중심? 과업 중심이다. 그러면 과업 중심 목표 맞네요. 자, 모델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지 않으시면 이거 문제 풀기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 중심 목표입니다. 여러 집단 간의 협동적인 관계를 수립하며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협동이란 단어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 앞에 능력이란 단어 갖춰드렸죠. 협동,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은 지사계와 연관성이 있고 이것은 과정 중심 목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관계 아닙니다. 디귿 들어갑니다. 관계 중심 목표, 집단 성원 간. 제가 관계 중심 목표는 사이간자를 생각해 주셔라. 집단 성원 간의 의사결정권 분배에 있어 변화를 강조하는 게 던햄의 관계 중심 목표 맞습니다. 과업 중심 목표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여기 있네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과정 중심 목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탈락이 되고 기억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정, 과업이 있는데 과정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키워드가 들어가고 과업은 사계의 키워드가 들어간다. 관계중심 목표는 무엇과 무엇 간의 어떤 관계 변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자, 옳은 것 찾았습니다. 기억과 디귿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5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모델 문제가 많이 있죠. 모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58번 문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의 특징을 연결한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로스만의 모델로 쭉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개발, 지사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합의 전술 맞습니다. 연결이 쫙 돼야 돼요, 여러분. 사회계획 모델은 진상을 파악해서 논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자가 전략, 합의 또는 갈등 전술 쓰는 것 4개 맞습니다. 사회행동 모델, 우리들의 억압자를 분쇄하기 위해 규합하자, 갈등 전술 쓰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회행동 모델은 갈등 전술을 씁니다. 따라서 서로 상충된다라고 말하죠. 지역사회 내에 있는 상이한 집단과 계층들의 이해관계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고 본다. 상호 조화는 지역사회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사회계획 모델은 지역사회 내의 집단들 간의 갈등적인 이해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실용적이면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사회계획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회계획 모델은 문제 해결이 키워드가 됐었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58번 문제 별표. 가장 기본이거든요. 전략과 전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문제. 4번이 답이고 4번의 오답 노트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59번 문제 들어갑니다. 59번 문제 별표. 지역사회 복지론의 영역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사회복지사업 법령상 지역 자활지원계획 수립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역 자활지원계획은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겁니다. 시군구청장, 시도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자활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는 게 아니라 매년 수립하는 겁니다. 매년 수립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겠죠. 맞습니다.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지원계획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시트에서 1번에서 틀린 게 나왔죠.
지역 자활 지원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겁니다. 매년.